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은입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번 한 달간은 참 여러모로 시장이 어려웠는데요. 자,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계좌를 잘 지키셨나요? 아직까지 미처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들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하시기 바라고요. 다가오는 내일 9월의 첫날은 가뿐하게 사뿐한 마음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참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멘토 소개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황민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뭐 좀 지지부진합니다만 요즘 그 시장에서 잘 나가는 섹터를 한번 추려보니까 폴더블 폰, 또 전기차, 수소차 이런 이제 자동차 관련 또 이렇게 기술주들이 잘 나가더라고요. 멘토님 이 세 섹터 중에서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섹터가 좀 더 유망하다 보시나요? 저는 지금 일단 이 세 가지 섹터가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핫하다면 네. 이 섹터 말고 다른 걸 봐야 되지 오히려 다른 걸로.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게 왜냐면 있을까요? 이미 이 종목들은 단기 시세로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이거 외에도 다른 업종에서 특히나 이제 뭐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정책 수혜주로 이제 맞아요.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도 나오잖아요. 이게 주가가 이제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단계라 사실 이 안에서 이제 어떤 종목들을 끌어올릴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테마라든지 재료들이 있는 종목들을 먼저 올리지만 사실 주식시장은 올라갈 때 그 종목들만 올라가지 않거든요. 먼저 출발했을 뿐이지 결국 수급은 순환매가 돼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종목들이 결국 다시 또 빠지게 되고 또 새로운 업종, 새로운 종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은 이제 올라온 종목들보다는 올라오지 않은 다시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 놓고 가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일단 뭐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보면요. 이미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좀 굴곡, 고점과 저점을 조금씩 올려내면서 결국은 이제 차츰차츰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낙폭을 거의 뭐 절반 이상을 다 되돌려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이거 팔았더니 내가 판 것보다 훨씬 더 올라와서 지금 막 너무 괴롭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결국 이 시장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그동안 많이 얘기를 해드렸지만 개인 투자분들의 좀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내가 시장에 대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즉 주가라는 건 올라가면 빠지고 빠지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 빠지기 전에 내가 이걸 좀 팔고 그 고점에서 그리고 밑에 저점을 찍었을 때 내가 이걸 다시 사면 얼마나 좋을까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팔 때도 고점에서 팔지 못합니다. 주가가 살짝 눌렸다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너무 힘들다라고 싶을 때 그때 종목을 팔게 되고 근데 올라올 때도 역시 바로 사질 못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기다리다 보면 결국은 내가 판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이라서 결국은 살 수 없거나 아니면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바라보는 그 관점들은 여러 가지 사실 뭐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항상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뉴스도 많이 보고 그리고 내가 내 기준을 좀 잘 잡아야 된다는 걸 많이 강조드리는데 어쨌든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시장 현재 그 상황을 그대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하락장으로 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락에 대한 생각을 갖고 거기에 너무 미리 준비를 하면 오히려 그에 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 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해만 생각해도 사실 시장 하락을 대부분 다 봤지만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상승장을 놓치셨던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아직은 시장이 하락장으로 갈 수 있는 갈만한 악재들 그런 요소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장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만 한국 증시만 계속 뺀다? 사실 이런 장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 그대로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큰 악재 때문에 진짜 시장이 하락장으로 갈 만한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수급도 점점 매도가 좀 규모들도 줄어들고 있고 이제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 쪽으로 조금씩 이제 잡혀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 그대로 본다면 일단 시장은 단기 하락점을 찍고 나서 이제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단계니 지금부터는 종목을 선정을 하실 때 막 급하게 올라가는 테마주를 보지 마시고요.
시장이 올라가면 다 올라갑니다. 종목들은 대부분 다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말고 지금 올라가는 이 다음에 순환매가 갈 수 있는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핫한 섹터 말고 아직까지 조금 소외는 되고 있지만 향후에도 관심을 받을 그러한 섹터에 주목을 해보는 게 좋겠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8월의 마지막 거래일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한 분 한 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우수 AMS고요. 네. 네, 매수가는 8,200원. 예, 비중은 5%입니다. 네, 8,200원에 5%. 다행히 뭐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올 초에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네, 맞아요. 정말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셨네요. 오늘 지금 갭상승 출발을 했네요. 그러면서 지금도 한 8%가량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현대차 관련해서 이슈를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어떨까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지금 매수 가격이 8,000원대. 네. 지금 이 매수가면 굉장히 높은 가격에 사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1월 달에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볼 때 우수 AMS 같은 경우에도 1월쯤에 매수하신 건가요? 시청자분 혹시? 네, 맞아요. 그때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신 거예요? 그냥 지인 추천으로 샀습니다. 어떤 거요? 지인 추천으로. 지인분 추천이요? 네. 올 초에 방송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인 추천. 절대 지인분들 추천 좀 하지 마시라고. 근데 결국은 그 지인분도 잘 되라고 추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가 안 좋으면 이 사이까지 멀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인분들 추천하는 종목들은 사실상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안 사는 게 답입니다. 아무리 뭐 잘하는 지인이라고 해도. 근데 지금 우수 AMS 같은 경우에는 회사적인 그 부분으로 본다면 이 기업은 주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네. 그런데도 싸지 않아요. 주가 많이 떨어졌지만 이 기업을 싸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가격적으로 보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상.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실적에서도 나오잖아요. 2020년도부터 주가가 올라왔지만 결국은 2020년도에도 적자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적자죠. 그렇죠? 실적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테마로 기대감으로 올라온 종목인 거예요. 저는 우수 AMS는 지금 5%잖아요. 다행히 네. 비중은 눈에 보이는 비중은 작지만 실제로는 많은 돈을 매수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는 하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볼 때 이거는 반등이 나왔을 때 이 반등을 통해서 잘 빠져나오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6,500원에서 7,000원 있죠. 네. 이 가격 안에 들어가면 그때는 차라리 이 종목을 정리를 한 다음에 네. 지금 시장 때문에 종목들 정말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종목들 안에서 좀 선택을 해서 가져가시는 것도 좀 나빠 보이지 않아요. 훨씬 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6,500원 정도는 올까요? 네, 이 정도 지금 이제 거래가 좀 붙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6,500원에서 7,000원 안에는 한 번쯤 올 것 같아요. 오면은 네. 그때 정리하고 다른 종목을 네. 사시는 거죠. 아시겠죠? 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넷플릭스요. 네, 레페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43,850원에 10%요. 네, 43,850원에 10%.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매수는 언제쯤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이게 4월인가 몇 달 됐거든요. 몇 달 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이제 들어선 조금 나름 고점에서 잡으신 것 같아요. 쭉 떨어지고 있네요. 매수한 이후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반도체 쪽하고 자동차 쪽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네페스 같은 경우에도 이 반도체 범핑 쪽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청자분도 반도체 업황이 올해 더 좋아진다라는 그 얘기 때문에 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반도체 관련주로. 네.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거 2017년도, 2018년도에도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아졌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계속
올라왔었어요. 관련 종목들도 올라왔고 반도체 업황도 좋아졌었고. 근데 결국은 반도체 업황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은 고점을 찍으면 다시 떨어져요. 또 떨어지고 나서 저점을 찍으면 다시 또 올라가요. 그래서 이 업황의 사이클 때문에 사실 올 초부터 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좀 우려감을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네페스, 이 반도체 업황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네. 하이닉스라든지. 하나, 그죠? 하나만 하이닉스나 아니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대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종목들도 지금 최근에 주가가 계속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2019년부터 한번 뛰어났던 주가 안에서는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매수한 가격이 워낙에 좀 비싸서 저는 매수한 가격대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역시 손실을 좀 줄이는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8월 달에 주가가 좀 흘러내렸잖아요. 그죠? 네. 네, 실적도 역시 좀 부진하기도 해요. 그래서 최소한 4만 원 정도까지는 이번에 시장이 올라오면서 시장 분위기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시장이 올라오면서 4만 원 네. 정도까지는 회복을 시켜줄 것 같아요. 그러면 4만 원 정도 왔을 때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네, 43,000원까지 올라오기가 어려우면 네.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한 10% 정도? 그렇죠. 지금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볼 땐 추가 매수를 하면 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4만 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당장 안 올라오고 한 달 후에 올라오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더 빠지고 올라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능성을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 10%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게 더 나아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네. 꼭 이 종목으로 손해봤으니 이 종목으로 꼭 해결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때 더 큰 손실이 납니다. 네. 그래서 네페스는 지금 이 비중 그대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냥 4만 원까지 왔을 때 다른 종목으로 차라리 하시고 지금 돈이 있다면 다른 종목을 사세요. 차라리.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힘내시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샘 124,000원 10%예요. 네, 12만 4천 원에 10%. 한샘 네. 언제 매수를 하셨나요, 시청자님? 7월 초 정도? 7월 네. 중순 전에요. 알겠습니다. 경영 이제 매각 이슈 지나고 나서 이제 매수를 하신 거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새 주인을 맞았고 요즘 그 건설주 앞서도 설명하셨지만 다시 오르면서 이쪽 섹터들에도 좀 훈풍이 오는 것 같아요. 또 좀 좋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한샘도 그렇지만 이제 건설주라든지 뭐 리모델링, 뭐 가구 이쪽도 네. 결국은 정책 쪽과 이제 맞물려서 움직일 수 네.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제 어찌 보면 특정 인물의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인물이 만약에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또는 만약에 이제 사퇴를 하게 된다. 뭐 이런 경우에 변수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정책주, 그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하려고 하는 정책 중에 네.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런 리모델링 관련주라든지 또는 이제 건설 쪽에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공동 분모가 있어서 그래서 한 번쯤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12만 4천 원이라는 가격은 지금 매수 가격은 사실 좀 높아요. 그리고 이 기업은 매각에 대한 이슈 때문에 또 올라왔을 때 또 그 시기에 또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어쨌든 한 번에 더 상승에 대한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기업은 높은 가격에서 매수했고 그리고 단기 이슈로 인해서 매수했지만 여기서 매도를 할 필요는 없어요. 올라왔을 때 수익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자리가 왔을 때 파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한샘은 제가 볼 때는 13만 원. 일단 중요한 그 첫 번째 그 이슈는 끝났잖아요. 그죠? 매각에 대한 이슈는 지나갔고 이제는 정책에 대한 이슈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테마는 좀 약할 수도 있어요. 사실 어찌 보면은 여러 가지 종목들 안에서 또 같이 또 이 종목이 얼마나 힘을 쓸 수 있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제가 볼 때 13만 원 정도까지 왔을 때 그때는 수익을 챙기고 나오자라고 저는 의견 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삼천강제약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1,200원 18.2%. 네, 61,200원에 18% 보유 중이십니다. 삼천당제약은 최근 들어서 이 6만 원 부근에서는 계속 이렇게 저항을 맞고 내려오고 있네요. 멘토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삼성전기라고 들어서 제가 삼성전기를 보고 있었어요. 그럼 대박인 거 아닌가요, 지금? 네, 지금 삼천당 제약을 지금 61,2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사실 이건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매수하신 지는 시청자분. 그렇죠. 언제쯤 네. 매수하셨어요? 요거 한 20일 정도요? 20일 정도요. 아니다. 한 10일 정도. 10일 정도요. 네. 네. 주가 변동성이 좀 있죠. 네. 그죠.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제약주 안에서 사실 삼천당 제약은 예전부터 이제 가장 많은 테마를 탔던 게 어떤 테마였는지 혹시 아세요? 예전부터 제약주? 테마를 좀 많이 탔었잖아요. 아, 왜냐면 네. 이 기업이 안과용제. 아, 네. 네. 관련 주라서 예전에 그 네. 코로나 전에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이것 때문에 안과 질환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이 과거에 많이 테마를 탔던 종목이에요. 아, 네. 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우리 실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그와 반면에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세먼지라든지 황사가 지금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삼천당 제약도 뭔가 테마성 재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아,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이 회사가 지금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최근에 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현재까지 실적은 좋지 않아요. 하지만 이 네네. 기업은 그동안 이전에는 꾸준하게 실적을 잘 내왔던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회사는 지금 가격에서는 믿고 갈 만해요. 그러니까 가져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얼마 가격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이 기업은? 얼마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 아, 뭐 한 5%에서 10%? 아, 그래요? 이 기업은 제가 갖고 있다면 7만 원까지 볼 거예요. 아, 기다리셨다가 7만 원 올라오면 그때 수익 잘 챙겨서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어떤 재료들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네. 올라갔다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뭔가 좀 시간을 끌 수 있어요. 하지만 올라왔을 때 파세요. 기다리셨다가. 그럼 지금 제가 그 성단 높은 가격에 네. 매수를 했는데 네. 추가 추매를 매수해서요. 하면 어떠나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비중은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제가 네. 걱정되는 건 왜냐면 이 회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네,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시간을 좀 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 기업도 좋지만 사실 지금 제 눈에 딱 봤을 때 너무 좋은 기업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기회비용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매수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대로 가져가시고 차라리 돈이 있다면 다른 종목을 사세요. 아, 네. 말씀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알쳐라요. 네, 알체라 매수가랑 비중은요? 38,700원에 5%. 네, 38,700원에 5%.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많이 떨어졌을 때 네. 방송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앞으로 괜찮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네. 지금 계속 빠지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알체라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또 힘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쯤이면 많이 떨어졌겠지 싶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제가 이래서 네. 걱정을 했던 거예요. 메타버스 관련 주들. 왜냐면 과거에도 제가 그 이제 과거에 대한 사례를 한번 드렸었잖아요. 네.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과거 10년, 20년 전에도 전기차 시장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가가 올라가다 또 쭉 빠지고 몇 년 네. 동안 또 올라가지 않고 이랬던 적들이 많단 말이죠. 지금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또 부각이 되고 있지만 과거에 AI라든지 AR 이런 기술들은 혹시 예전에 그 알파고하고 그 바둑 둔 거. 뒀던 거 예, 기억하시죠? 기억나죠. 그죠? 그때 당시에도 AI라든지 AR 이런 관련주들이 한 번 또 시세가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빠졌다가 지금 또 이렇게 또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메타버스 기술은 좋아요. 좋고 앞으로 시장이 커질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회사가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이 기업은 지금 계속 올라갈 거예요. 빠지면 사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이 관련 종목들이 지금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면 결국은 단기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다 또 빠지게 될 거예요. 이 빠지는데 저점은 또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죠. 올라갈 때 고점을 알 수 없듯이. 그래서 지금 알체라 같은 경우에도 좋다 얘기를 많이 해왔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정도면 괜찮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시청자분께서. 그런데 모든 판단은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의 주식을 사서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시청자 본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방송에서 얘기한 종목들도 올라간 종목들도 있지만 떨어진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만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그걸 매수한 사람들이 결국은 피해를 보고 또 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체라는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 기업은 지금 매수 가격이 38,700원이시죠? 시청자분. 네. 네. 올라오면 일단 목표 주가는 4만 원입니다. 다행히 굉장히 높은 가격에 산 건 아니에요. 빠졌을 때 샀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게 매수가 회복에 대한 기대는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4만 원 정도를 목표 주가 보시고요. 이 기업은 손절가도 잡으셔야 돼요. 대신 손절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손절 가격은 얼마냐면요. 31,250원입니다. 31,250원 손절가 4만 원 목표가. 이 손절가 깨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떨어질 수도 있나요?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이 기업은 신규 상 지금 네. 손절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지금 손절가를 잡아드린 이유는 이 손절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위험합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이 손절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상승에 대한 여력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가는 깨면은 파는 거고요. 안 깨면 4만 원까지 기다려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손해 안 보고 팔 수 있겠네요?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손절가만 깨지 않으면 이익으로 나올 수 있어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NHN 네, NHN 매수가랑 비중은요? 77,000원에 12%. 네, 77,000원에 12%. 이거 이번 달에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님? 아니요, 조금 한참 됐어요. 한참 되셨어요. 한 달 더 넘었어요. 한 달 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네. 매수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NHN이 그러네요. 이제 낙폭이 좀 크네요, 이것도. 뭐 시장 탓도 있겠지만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NHN이 최근에 실적이 좀 안 좋았었어요. 마케팅 비용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네.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NHN이라는 회사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회사 어떤 회사인가요? 뭐 하는 회사예요? 시청자분. 잘 모르겠어요. 모르죠? 예. 제가 그럴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내가 지금 산 회사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왜냐면 이게 빠지면 지금 아니, 손해를 지금 보잖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갖고 그냥 샀다가. 시작한 지 조금 얼마 안 많아갖고 됐어도 조금 팔았어요. 네, 주식을 시작할 때는 네. 내가 어쨌든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또 예. 이 투자를 해서 만약에 실패를 하면 난 손해를 봐요. 예. 그렇죠? 만약에 성공을 네. 하면 어때요? 나는 이익을 봅니다. 그러면 신중해야 돼. 이 기업에 대해서 최소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마트에서 네. 우유 사보셨죠? 지금은 좀 찾아봐요. 그죠? 처음이라서. 우리가 그때는. 마트에서 우유 사시죠? 우유. 예. 우유 살 때 어떻게 사요? 그냥 아무거나 집어요? 아니죠. 브랜드 보죠. 뭐 서울 우유냐 아니면 뭐 예. 다른 우유냐. 그리고 예. 유통기한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최대한 유통기한이 예. 길게 남은 거 막 뒤적뒤적거리면 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유 하나 사는데도 그러는데 주식 사는데 더 신중해야죠. 예. 자, 이 회사는 잘 들어보세요. 혹시 한 예.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 게임? 한 게임요? 한 게임. 잘 모르겠는데요. 게임 안 하시죠? 그러면 예. 그 게임 중에 고스톱 예. 게임 아시죠? 고스톱 게임. 예. 그죠? 예. 고스톱이라든지 포커, 온라인 쪽이라든지 모바일 쪽에 이런 예. 이제 게임, 고스톱 포커 게임을 얘네들이 해요. 아시겠죠? 네. 예.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다 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임이 예. 많이들 하는 게임이 이제 고스톱이라든지 포커 게임을 예.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예. 네. 그 외에도 다른 게임들도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실까봐 제가 대표 게임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 NHN은 이 게임류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고스톱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이 포커 좋아해요. 그래서 예. 이쪽에서 매출은 꾸준해요. 실적은 괜찮아요. 계속 잘 나옵니다. 다만
다만 이 회사는 예. 어떤 특별한 어떤 호재로 주가가 막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그냥 묵직하게 떨어졌다가 또 천천히 올라가고 또 떨어졌다가 천천히 올라가고 일정 가격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이 기업은. 아, 예. 네,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기다리면 예. 다시 올라와요. 네, 그래서 아, 위험한 예. 종목을 사신 건 아니에요, 다행히. 아, 예. 네, 8만 원 올라오면 파시면 돼요. 기다리셨다가. 아, 예. 네, 이렇게 해서 예, 예. 잘 정리하시고 다음에 살 때는 잘 확인하고 사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예. 네, 자 여기서 전화 상담 잠시만 쉬어가도록 하고요. 또 강연의 일정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이제 네 분이서 또 함께 하시죠. 원래 오늘 이제 이었- 화수목이었는데 네. 네, 이번 주는 오늘은 네. 네, 하지 않고 아 그래요? 네, 오늘 다른 멘토님들이 아마 또 다른 방송을 하실 맞아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네 명의 이제 멘토님들이 다 출동을 해서 네. 강연을 진행을 합니다. 아, 좀 알찬 내용도 많이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목요일 날은요,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제 9시부터는 제가 또 개인 네. 공개 방송을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정말 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자료들 준비했으니까 꼭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아쉽게 네 분이서 함께하는 시간은 없다고 하고요. 수요일과 목요일 네 분 함께할 수 있는 시간 8시에 이어지고 또 목요일 9시는 또 우리 황 멘토님의 단독 강의도 있을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셔서 또 함께 소통하시면서 9월 시장 전략까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저희 유튜브 상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홀실쌓기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BH 24,300원에 20% 2년 넘게 들고 있는데 요즘 올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와, 진짜 오래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매수가까지는 못 왔거든요. 근데 요즘 분위기가 워낙에 좋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분위기 탈 때 노를 빨리 줘야죠. 네, 그러니까요. 네, 지금 다행히도 지금 주가가 또 올라오고 있고 24,000원대가 근데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비싼 편이라 좀 큰 수익을 내고 나오기보다는 사실은 이 기업은 매수가 회복하면 나와야 되는 그런 기업일 수 있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매수할 때 그 가격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24,300원에 매수하셨잖아요. 근데 이 기업이 과거에도 이 가격대를 잘 못 넘었어요. 계속 올라가면 이 가격에서 팔고 올라가면 팔고 올라가면 팔고 계속 고점이 그 가격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청자분께서는 그 가격에 사신 거예요. 모두가 파는 가격에 사신 거죠. 그래서 지금 BH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밑에 있을 때였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미 또 올라온 상태라 이 기업 그냥 가져가시다가 나중에 25,000원 정도 부근에 오면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정리해서 빠져나오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UIB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ECS 9,200원에 50% 너무 많이 떨어져서 대응 방법 알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이 차트가 참 힘듭니다. 이거 코로나 대표적인 수혜주인데 요즘은 또 뭐 그런 재택근무 관련해서 이슈가 없긴 하니까 어떻게 보세요? 무서운 종목이에요. 네. 사실 저도 이 종목은 손을 대지 않는 예. 그런 종목인데 이건 전문가분들도 아마 이 종목으로 수익 내기 힘들 거예요. 네, 진짜. 근데 지금 이 개인 투자분들은 이 종목을 왜 선택을 했느냐. 이 부분에서 본다면 사실 이 기업은 최근에 종목들 이제 흐름을 보시면 이 종목은 그냥 약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올라가면 엄청나게 쏘거든요. 엄청나게 쏘아 올리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쏘아 올리는구나 반복적으로 해서 매수를 하는 순간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이런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9,200원에 일단 매수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수혜주였잖아요. 일정 특정 테마의 수혜주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업이 이제 다시 원점으로 회귀를 하게 되면 그때는 사실 손실이 엄청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손절가를 확실하게 잡고 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실이 또 높다고 하더라도 최종 마지노선은 일단 6,000원 정도를 잡고요. 이 위에서는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만약에 올라간다면 6,000원 정도 손절가 잡아놓고요. 반등 시에 저는 8,000원에서 9,000원 이 정도 안에서는 빠져나오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등 시 8,000원에서 9,000원 안에 빠져나오시고 손절가는 6,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또 다음 댓글도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랑이님께서 올려주셨네요. SK바이오팜 163,000원에 10% 평균 단가를 낮추고 싶은데 지금 가능한지요? 라고 하셨거든요. SK바이오팜은 참 이게 갈 듯 안 갈 듯 참 안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추매 괜찮을까요?
지금 흐름은 괜찮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지난 3월 달에 네. 블록딜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좀 제가 그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 매수 가격이 16만 원대거든요. 근데 비중이 10%. 그러면 잠시만요. 한 가지만 더 좀 체크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라는 건 굉장히 또 이제 신중히 해야 되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자. 추가 매수를 사실 효과로 본다면 10%를 다 해야 돼요. 10%를 다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10%를 다 하기는 조금 힘들고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한다면 지금 현재 10% 매수하셨잖아요. 5% 정도까지는 추가 매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수한 만큼 더 매수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추가 매수는 절반 정도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기업은 지금 16만 3천 원이니까 추가 매수를 한다면 그래도 15만 원 정도 인접을 하면 아마 매수가에 대한 상당히 회복은 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15만 원.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SK바이오팜까지 유튜브 상담 도와드렸고요. 자, 저희 전화 상담 넘어갈 텐데요.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유니캐스트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1,400원에 20%입니다. 네, 11,400원에 20%. 매수는 언제 하셨나요, 시청자님? 뭐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정도 최근에 들어가셨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주잖아요, 멘토님. 이거 아까도 예. 뭐 반도체는 사이클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전략을 좀 짜서 가볼까요? 비메모리 반도체의 기준이라고 본다면 사실 하이닉스를 볼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요? 메모리 반도체 쪽이 하이닉스고 제가 헷갈렸네요. 비메모리 쪽은 이제 어찌보면 삼성전자 삼성, 쪽. 그죠. 네,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 종목들이 부진하죠. 많이 부진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어쨌든 반도체가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최근에 반도체 쪽이 지난해부터 좋아졌던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IT 제품들에 대한 소비가 늘어났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IT 제품 그 중에서도 어떤 것들일까요? 이 노트북. 그렇죠. 노트북이라든지 뭐 패드라든지 네. 또는 뭐 스마트폰 쪽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 기기들이 필요했던 이유는 결국 코로나 때문이에요. 맞아요. 집에서 일을 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제품들을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 그러면 우리가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뭐 몇 개월 만에 또 바꾸지는 않잖아요. 없죠. 예. 이미 IT 제품도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제 IT 제품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그에 맞춰서 물량들을 계속 재고를 쌓아놓거든요. 네. 소비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재고들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 순간에 소비가 줄어들면 당연히 하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 역시도 유니캐스트도 대표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지난해 엄청나게 시세가 나왔던 기업이기도 해요. 물론 기다리면 이 기업은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손실이 났기 때문에 조금 추가 매수해서 그러면 더 가져가 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지금 다행스럽게 시청자분께서 매수를 11,400원 하셨어요. 언제 하신 거예요? 시청자분? 예,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되셨죠. 다행히 가격이 높은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정도의 가격은 이번에 시장 반등과 함께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반등이라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11,500원 정도, 12,000원까지는 그래도 목표 주가 볼 수 있으니 반등 시에 12,000원 오면 그 정도에서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들로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강스템 바이오텍 네. 20% 13,500원에 제가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거의 2년이 됐거든요. 아이고. 계속 갖고 있었는데 네. 끝없이 내려가서 어떻게 하나 하다 오늘 방송을 보다 좀 종목도 이렇게 상담 받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뭐 어떤 말로도 이게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지금 2년 동안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강스템 바이오텍?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회사가 돈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 필요한 조달 자금을 위해서
계속 돈을 빌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돈은 이제 빌리고 있는데 실적은 안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께서 강스텐 바이오텍을 13,500원에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네. 언제쯤 매수하신 거예요? 19년 10월에요. 거의 2년이 다 돼가죠.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죠? 그냥 또 반등 하나 하고 좀 기다려봤다가 뭐 삼상 뭐 또 뭐 나오고 줄기세포 아토피 나온다 그래서 네. 좀 한 10,000원 정도라도 되면 나올까 하고 있어봤더니 끝없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좀 문의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진짜 이거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사실 기다린 만큼 이게 계속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치료제에 대한 개발은 그 개발하는 데까지 엄청난 인력과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치료제가 확실하게 개발에 성공을 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그동안 투자한 이 비용에 대해서 회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했는데 개발에 성공을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네.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오, 이 제약, 이 연구하는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 연구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임상 뭐 1상이 진행됐고 2상까지 갔다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믿고 그냥 계속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시세가 나왔을 때 시세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나오고 또 나중에 또 네. 들어갔다가 시세가 나오면 또 수익을 챙기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실현할 때도 단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손실이 났다라고 해도 좀 빨리 끊고 나와야 돼요. 이런 게 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반대로 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네, 어찌 보면 그냥- 막연한 기대감, 방치예요, 사실. 네. 저는 이거는 회복할 수 있는 제가 아무리 좀 뭔가 도움을 드리려고 해도 이거는 매수가 회복은 힘듭니다. 사실상 제가 네. 봤을 때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네. 추가 매수도 지금은 안 돼요. 저는 네, 추가 추가 매수지금 안 매수해서 돼요. 평단을 낮춰볼까 하고 문의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회사를 제가 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거래가 네. 정지되고 상장 폐지까지 갔던 기업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최소한 이 돈만 어떻게 해서 빠져나오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는 사지 네. 마세요. 그래서 저는 네. 이 기업은요. 좀 기다리셨다가 7,000원 정도, 6,500원 정도까지 오면요. 그때 네.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꼭. 네. 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상담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현재는 그냥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지금은 기다리셔야 없나요? 돼요. 네. 지금 나올 수도 없고요. 네, 지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6,500원까지 네. 반등 나오면 그때 연락 주세요. 꼭.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그린 케미칼 11,400원에 30%입니다. 네, 11,400원에 30%.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린케미칼도 이제 탄소 배출 관련주로 엮여 있잖아요, 멘토님. 근데 다른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도 얘는 잘 안 가더라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어떤 테마에 있어서도 대표주들이 있어요. 네. 대장주가 있고 주변주가 있어요. 만약에 테마에 편승하려면 대장주를 사야 돼요. 대장주 많이 올라갔다고 근데 이게 하더라도. 또 순환매가 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순환매가 돌 때도 있고 안 돌 때도 있어요. 안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라는 게 정답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네. 과거에 어떤 테마가 있었는데 그 테마의 대장주였던 회사가 다음 테마가 왔을 때 대장주가 아닌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테마주를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들어갔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는 빠르게 판단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결단력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싼 편이 아니에요. 지난해부터 주가가 얼마였냐면 2020년대 주가의 저점이 지금 뭐 2,3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까지 올라왔나요? 거의 2만 원까지 올라가잖아요.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주가 저점부터 해서. 지금 이 기업이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 일단 뭐 테마의 대장주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고평가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1,400원 이 가격은 굉장히 높은 가격입니다. 시청자분.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1,400원을 11,400원이군요. 14,000원이 아니고 다행이네요. 그래도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네요. 제가 14,000원으로 잘못 봤어요. 이 기업은 그래도 수익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왜냐면 이 기업 보면 주가가 옆으로 막 횡보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네. 자세히 보면 이 기업 주가는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여기 고점이 있고 여기 고점이 있고 고점이 여기 있고 또 고점이 내려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예. 끌려다니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12,000원 회복되면 그때는 수익 조금이지만 수익에서 나오는 걸로 저는 말씀드릴게요. 수익에서 매도 정리하자. 시점이 12,000원이에요? 12,000원이요. 반등시 예. 정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권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라이프 시멘틱스 14,700원에 20%입니다. 네, 14,700원에 20%.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시청자님? 한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주 정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떨어졌네요, 지금까지. 라이프 시멘틱스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지금 이 종목도 상담이 잘 안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네, 재무 구조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시청자분 혹시 이 종목 어떻게 사시게 된 거예요? 매수는 어떻게 하시게 된 거죠? 리딩방에서 소개해서 그래요. 좀 안타깝네요.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종목을 매수할 때 시점을 보면 아마 이 정도에서 지난 7월 달에 이제 한번 올라올 때 아니면 눌렸다 반등 나올 때 아니면 8월 달에 이제 여기서 양봉 나왔을 때 뭐 이럴 때가 아닌가 매수 시점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실적하고 주가가 뭐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실적이 뭐가 중요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잘 보잖아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원래 주가라는 건 선반영이 돼요. 그래서 실적 좋은 기업들이 아무리 좋은 발표를 해도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이미 그 전에 주가가 다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또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실적을 왜 얘기하냐면 결국 주식을 매수할 때는 어떤 재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성장성을 보지만 나중에 되면은 결국은 등을 기대는 데는 실적이거든요. 그렇죠? 기업에 대한 내용과 실적에 대해서 결국은 등을 기대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그걸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트레이딩 정도로만 당연히 보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은 지난 이제 3월 달이죠. 3월 달에 이 회사가 이제 신규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지금 흘러내린 거거든요. 이미 첫 봉의 저점을 깨고 나서 내려온 상황이라서 사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최종 마지노선은 일단 10,000원 정도 잡아두시고요. 그리고 15,000원 목표 주가 이 안에서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잘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UTI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6,000원에 10%. 네, 16,000원에 10%.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폴더블폰 이것도 수혜주인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멘토님? 많이 올라오는데 또 이렇게 물려 있어요. 네. 자, UTI 지금 매수하셨죠? 16,000원에 네네. 매수하신 거예요. 근데 다행히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제가 볼 때 이 지금 시세가 그리고 오늘 거래를 보니까 이 회사는 지금 매수한 정도 가격까지는 회복이 좀 가능해 보이거든요. 시청자분? 그래요? 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입니다. 네. 애초에 이 기업은 지금 매수하실 때도 잘 모르고 사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저기 휴대폰 커버 글라스. 네네, 글라스에 들어간 그 네. 제품으로 알고 왜냐면 전에도 왜냐면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실적이 적자잖아요. 안 그래요? 올해 적자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네.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네네. 이 기업은 16,000원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빠져나오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셨다가 16,000원까지는 네, 매수가 오면 잘 정리해서 나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유태희 전화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상담은 여기까지 전화 상담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자, 강연의 일정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죠. 내일 목요일 그리고 또 언제 있으시다고요? 오늘하고 내일이죠. 오늘 내일이고요. 오늘도 있는 거예요? 내일하고 아니잖아요. 모레. 네. 수목입니다. 그죠, 수목. 수목이고요. 목요일 날은 이제 끝나고 나서 9시부터 개인 강연회가 또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헷갈렸네요. 계속 헷갈리죠. 네. 자, 수요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8시 그리고 목요일에는 9시부터 황 멘토님의 개인 강연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도 한 분 한 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수소 관련주인데요. 한 매체에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수소 에너지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 협회들의 단체입니다. 국제수소 산업협회 얼라이언스가 다음 달 9일 출범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한국의 수소 민간협회가 주도적으로 창설을 하고요. 이에 따라 생태계 확대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최근에 시세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네, 위에 두 종목 계속해서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수소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평화선은 오늘장에서 상한가 기록하면서 신고가 함께 경신했습니다. 현재 7거래일째 오름세 지켜내고 있고요. 현재 15% 강세 보여주면서 2,4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2차 전지입니다. 오세훈표 친환경 정책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27만 대, 전기차 충전기 20만 대를 설치해서 전기차 시대를 한층 앞당긴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서울시가 나서서 전기차 보급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요. 앞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아파트에 의무로 설치하는 법안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련주들 오늘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익 P&E, S트래픽 모두 오늘장에서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원익 P&E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 전기차 충전기를 생산하고 있고요. 이런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16% 강세 플레이 펼쳐지면서 33,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트래픽, 현대차와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3거래일째 붙고 있습니다. 현재 14% 강세 보여주면서 9,4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은 코로나 관련 테마입니다. 일본에서 델타 변이의 새로운 변이가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유럽연합이 미국을 상대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이 회원국들에게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2달 만에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근 건데요. 이 코로나 관련주들의 시세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백신 임상 3상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4거래일째 빨간불 켜져 있고요. 현재도 4.6% 오르면서 31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 BNC 오늘장에서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이 코로나 치료제가 미국 FDA에서 임상 이상의 대상 확대를 허가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점이 모멘텀이 되고 있고요. 현재 10% 강한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3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네, 장중 중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지금 힘을 내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상승 전환했습니다. 3거래일째 빨간불 켜면서 0.4% 상승, 3,157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빨간불 전환됐습니다. 7거래일째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보합권 플레이 1,03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